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자,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참 여러가지 이야기가 참 이 회사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너무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끔, 정말 많은 소식을 전달하게끔 해서 영상이 끊이지 않는데요. 저 역시도 매일 1일 영상을 하고 있고 어딜 가든지 계속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이렇게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는 재미도 좀 쏠쏠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또 어제 주식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어제 좀 빠뜨린 게 있었죠. 어제 폼4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기사랑 이런 걸 참조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를 덜 깠더라고요. 그래서 다 까서 그걸 종합한 기사가 뒤늦게 나왔는데 그걸 좀 제가 놓쳤죠. 더 팔았습니다. 계속 팔고 있죠. 결국은 트위터에 얘기한 대로 그만큼 거의 팔듯이 보이는데, 여튼 대주주가 팔면 좋은 현상은 아니죠. 거기다가 어제 주식이 내렸을 때 보니까 장 초반에 좀 가격이 올랐을 때 좀 파신 것 같던데, 가격을 보면 추측입니다. 그래서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우려할 정도냐, 본인 가진 거의 10%니까, 그리고 상당수, 사실상 전재산이죠. 테슬라 주식이 본인의 전재산이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영향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정도 보인다라고 정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팔매도 불구하고 1100불, 그리고 어제 얘기했을 때는 그나마 좀 조금 팔았다고 그랬더니 그 마지막 장을 까가지고 잘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1 빌리언 달러, 1.5 빌리언 달러, 1조 원이 넘는 돈을 또 판 거죠. 어제에 이어서. 그러니까 어제 다 판 겁니다. 근데 이제 하도 많이 트랜잭션을,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트랜잭션이 어제 얘기한 게 한 500번? 이러다 보니까 이거 추적하는 것만도 정말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누락됐는데, 결국 다 해서 1빌리언 넘게 팔았고, 토탈 거의 10빌리언에 이제 준하는, 확실히 뭔가 자금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옵션을 실행해서 주식을 계속 얻고는 있지만 상당량 또 이렇게 시장에 내놓고 있다. 어제 좀 조금 얘기했더니 종합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팔았다라는 거죠.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다 덤핑할 일은, 그럴 일은 아직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팔았기 때문에 대주주가 파는 거는 관심 있게, 어느 회사가 됐든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땡스기빙 시즌입니다. 이제 휴일이죠. 롱 위켄드인데, 그걸 맞이해서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만, 이왕이면 동부에도 좀 이런 거를 해주지. 근데 캘리포니아에 아무래도 전기차가 많고, 그래도 이제 한때가 돼버렸네요. 그래도 메인 어쨌든 팩토리가 있고, 본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헤드쿼터는 텍사스로 옮겼지만,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피크 타임이 아닌, 그러니까 업피크죠. 그때 슈퍼차저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합니다. 요즘 캘리의 전기값이 만만치가 않고 가격이 상당할 텐데, 그거를 이제 무료로 주는 거죠. 아무래도 땡스기빙을 좀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기사나 다른 내용들을 보니까 여기 하도 전기차들이 많아서 옆에 이렇게 트윗들을 보면은 캘리에서는 이렇게 줄 서서 충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동부에 내려와서 보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줄 서서 충전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부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V2는 거의 쉐어에서 충전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V3가 실제 체감은 한 4배 빠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정도지 충전할 때 이렇게 줄 서서 충전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역시 서부다운 것 같습니다. 단 하루만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진짜 땡스기빙 내내, 긴 휴일 내내 공짜로 이제 슈퍼차저를 오픈하니까 좀 이렇게 트래픽도 좀 덜 영향을 줄 겸, 한번 서부에 계신 구독자님들께서는, 혹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공짜 슈퍼차저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꽤 나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워낙 전기세가 요즘, 서부는요, 특히, 동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서부는 많이 올랐다고 들어서 이런 소소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슈퍼차저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포드도 이렇게 충전기를 이렇게 깔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겨 먹은 게 테슬라 슈퍼차저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제 별걸 다 따라하는데,
따라할 거면 제대로 따라하지. 참 이거 속도가 어떤 줄 아십니까? 이게 슈퍼차저인 줄 알았는데 슈퍼차저가 아니랍니다. 레벨 2에 19kW로 충전하는, 아니 좀 비스무리하게 만들 거면은 그래도 50kW 정도는 나오게 만들어야지. 이건 좀 좀 에러 아닙니까? 레벨 2였답니다. 아직까지 경쟁 회사들은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참 경쟁 상대가 없다라는 게 기존 내연기관에서는 참 쫓아가기가 쉽진 않은 것 같고, 다른 빅테크 그룹이 그나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아직까지는 거의 독점이죠. 참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라든지 그런 건 금방 격차를 좁힌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애플이나 구글 보시면 소프트웨어는 금방 카피하니까 쫓아온다고 했지만, 그런 얘기 2013년, 14년부터 애플이 이렇게 크게 성장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복잡해서 생태계를 꾸리려고 꾸리는 게 아니라 상당히 복잡 다양하게 연결되다 보니까 그걸 통째로 들고 가는 게 거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잡으려면 테슬라가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그러니까 진짜 라이다의 승부를 걸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테슬라가 내홍을 겪든지, 이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나중에 이제 AI의 한계, 근데 지금 다 하겠다는 후발주자들은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데이터 양에서 상대가 안 되고, 뿌려진 데이터, 그리고 지금 상황들이 지금 지금 좀 있으면 또 약간의 그런 프로그램도 얘기할 거고, 제 FSD 베타 10.5를 좀 써본 느낌도 쉐어할 건데요. 다른 나라나 세계적으로 진출할 때도 문제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차를 팔았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쉽죠. 근데 다른 회사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냥 카피하기도 어렵고요. AI라는 게 캐나다의 그런 확장하는 사례만 보더라도 그게 정확히 모든 게 테슬라가 하는 거랑 다 일치해야지 AI가 되지.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기술이 있긴 하지만 그거 옵티마이즈 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요즘 소프트웨어는 옛날같이 카피 앤 페이스트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현재 테슬라가 하는 방법을 따라가게 된다라면 결국 2등 자리를 노리는 거지, 테슬라를 잡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AI 얘기를 했으니까요, 또 이런 FSD 베타 10.5를 좀 후기를 얘기하기 전에 일론 머스크 트윗에 참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보통 머신러닝에 있어서 유명한 건 파이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쓰냐, 어떤 랭귀지를 쓰냐는 거죠. 프로그램 랭귀지를. 이제 파이썬이 쓰기 편하고 많은 라이브러리와 이제 머신러닝, AI를 지원하는 것들이 많아서 많이 쓰는 언어가 거의 파이썬입니다. 대부분 다 파이썬을 하는데 테슬라도 파이썬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보통 언어가 그냥 제너럴리 꼭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쓰기 편한 언어들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잘 안 나오죠. 아니나 다를까 일론 머스크도 트윗을 얘기하는데, 이게 대략적인 프로토타입은 파이썬으로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결국은 C로 합니다. C나 C++로 해야지 성능이 나오죠. 저도 대략적으로 알기로는 똑같은 알고리즘 기준으로 아마 C로 만든 게 파이썬 대비 한 10배 빠를 겁니다. 현재 리소스가 굉장히 부족하죠. 지금 머신러닝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컴퓨테이션 파워가 500배, 1000배 빨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양자 컴퓨터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어에서 이렇게 속도를 잡아먹으면, 그래서 현업을 보면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떠드는 것과 실제 그 하드웨어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일들이라든지 그 옛날 것들과 그런 아주 베이직한 밑바닥까지 알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냥 하면 되지 이러지만, 막상 현업이나 현실은 생각 외로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될 정도로 해야지 않으면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카피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애플이 자기만의 영역을 공고히 가져가듯이 테슬라도 그런 면이 지금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이 이 될까라는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천하무적이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생기던가,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하지 않던가,
뭔가 기술적인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이라는 건 상당수 많은 변수를 갖고 가니까요. 예, 그런 면이만 좀 조심할 뿐이지, 예, 그냥 이론적으로는, 예, 이게 잡기가 영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FSD 베타 10.5를 이렇게 조금씩 로드 트립을 좀 하면서 간만에 좀 멀리 가보면서 써본 결과, 예, 정말 편합니다. 예전에 제가 플로리다 가는 영상을 올렸었죠. 그때보다도 힘이 덜 듭니다. 진짜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어로파일럿의 완성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램프를 잘 못 나갔습니다. 어제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나가서도 이제는 시리 그 드라이빙을 FSD 베타가 해주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유용하냐면 초행길이라든지 자주 가는 길이 아니면은 이놈의 미국 고속도로는 도대체 어디로 엑싯을 나가야 되는지, 왜 이렇게 길을 꽈놨는지. 특히 뉴욕 쪽은 당연하고요. 다른 동네를 가더라도 이렇게 뭐 필라델피아나 DC 좀 대도시만 가더라도 이게 어느 구멍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내비게이션을 봐도, 특히 영어로 이 얘기하는 어디 쪽으로 나가라는 건데 맨날 레프트로 나가는 거지, 라이트로 나가라는 거지, 라이트하라는데 사실 그림에 보면 레프트 같이 보여지고, 정말 형편없습니다. 근데 테슬라 이 FSD 베타는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과 이제 연동되면서 이거를 저보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잘하는 면들을 잘 파악해서 쓰니까 운전이 훨씬 편해지고, 시내 주행에서도, 예, 도시 쪽에 오면은 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번에 릴리즈 노트처럼 그 하이웨이 멀징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개선됐다라는 거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보조로서 확실히 진보한 건 느꼈으나 대도시에 조금 써보니까, 예, 좀 어려웠지만 또 의외로 이 막힌 도로나 이런 것들을 슬쩍 이렇게 제껴간다라든지, 대도시에서도 이게 길이 좀 복잡할 때 방향을 정확히 잡아줘서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면은 뭐 전세계 이런 차가 유일무이하니까요. 그리고 경쟁사가 이걸 구현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래서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보한 건 맞다. 근데 확실히 진짜 립 점프한 건 맞는데, 예, 그렇다고 뭐 로봇 택시는 아닙니다. 근데 자꾸 그러니까 이게 참 마성의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발전하다 보면은 진짜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끔 계속 만든다라는 거죠.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제 다른 테슬라 소식을 얘기하기 전에 스페이스X를 좀 얘기해 볼까요? 뭐 구독자님도 댓글에 남겨주셨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는 회사인데,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 중 이런 정도의 기술력을 발휘하는데 진짜, 우주 산업도 하는데 진짜 테슬라가 하는 일은 되지 않을까, 그런 진짜 기대감도. 그러니까 테슬라 자체만 보더라도 되나라는, 이성적으로는 좀 쉽진 않겠지라는 생각하면서 이게 되나? 제가 써보니까 이게 마음이 계속 기웁니다. 이게 직접 체감을 해보면은 그냥 한 대씩 맞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에서도 논란, 또 사실은 일론 머스크 트윗과 이제 얘기를 해보면 스페이스X는 거의 나사의 모든 컨트랙을 받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위성을 하나 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띄우냐면은, 이거 뭐 하냐면은 이제 돌덩이 하나 날라오지 않습니까? 우주에서 이런 공상과학 영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위성이나 막 메테오라든지 해가지고 막 지구랑 만나가지고 지구가 이제 대재앙이 나타나는 그런 영화들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았거든요. 그게 완전히 허구는 아니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험했었구나. 근데 물론 이제 흔하게 일어나는 건 아닌데, 생각외로 코멧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우주에서 날아오는 돌덩이들이 지구에 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흔적들이 있죠. 근데 이제 워낙에 바다의 사이즈가 크고 인구가 밀집되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드물어서 그렇지, 근데 실제로 떨어져서 큰 피해가 일어난 적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동안 럭키했던 거죠. 플러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이런 코멧이나 이런 돌덩이들이 지금 1 트릴리언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트래킹하는 거는 4,600개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워낙 확률이 좀 낮은 편이니까 그냥 운이 좋았다 정도로 표현해야 되나요? 이제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날라오는 거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우주에다 하나 날려가지고, 지금 이걸 다르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궤도에다가 올려놔가지고 이거를 딱 날라오는 그 돌덩이랑 우주에서 날라오는 그런 코멧을 딱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폭파시키는 게 아니고요. 영화에서는 거기 가가지고 막 핵무기를 이제 핵탄두를 넣어가지고 뭐 안에서 폭발시키고 뭐 해서 영화의 극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뭐 브루스 윌리스가 이제 자폭을 하는 막 그런 것도 했지만 그거는 이제 허구죠. 실제로는 그렇게 핵무기를 쏠 필요가 없이 이런 것들을 위성을 하나 갖다 놔가지고 살짝만 탁 멀리서만 부닥치게 되면은 궤도를 살짝 수정하게 되면서 조금만 수정돼도 워낙 먼 거리다 보니까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지구를 이제 비껴가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구를 보호하는 걸로.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뭐 멸망하는 것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막아볼 수 있고, 그것보다도 이런 돌덩이들이, 우주 돌덩이들, 코멧들이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떨어질 확률이 있는 것들은 미리 미연에 이렇게 살짝 틱 밀어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공상과학 같은 일도 하는데 참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미지 메이킹, 그러니까 기술력으로 무장한, 이제 실제죠. 실제인데 덤으로 이미지까지 얻다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트래킹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AI가 동원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기술 변화를 이렇게 빨리빨리 제가 몸소 특히 이런 FSD 베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하고, 구독자님들에게도 감사하고, 참 매일매일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참 유튜브가 제 삶에 이게 정말 좋은 취미인 것 같습니다. 정말 활력소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 얘기입니다.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이거 뭐 이제 언제 차를 이제 사야 되냐, 아니면 언제 딜리버리를 받아야 되냐, 뭐 이제 세금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미루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래서 제가 이걸 답변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겁니다. 이거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식 파는 얘기랑 똑같죠. 크레딧이, 텍스 크레딧이 언제 나올지도, 그게 법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테슬라 차량들은 인기가 폭발하기 때문에 자꾸 딜리버리를 미루는 분들에 있어서 테슬라가 울티메이텀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딜레이 시키면은 이제 안 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다음 사람한테 넘기고 그냥 안 사는 셈 치겠다. 그쵸. 지금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도 최고의 혜택을 받고 사시려는 그런 마음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당연히 소비자로서 극한의 이득을 취해야겠죠. 근데 이게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게 너무 차가 잘 팔리니까 그 약간 이제 배짱이 좀 나오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싫으면, 그 회사가 싫으면 이걸 잘 해달라기보다는 이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그 회사를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저도 그래서 경쟁이 있길 바라는데 뭐 경쟁 따위가 지금 없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여러 번 똥볼을 찬다라든지 내용을 겪는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워낙 일론 머스크의 그런 빠른 판단력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잘못 판단하거나 뭐 건강상의 문제 뭐 이런 리스크가 오길 기다리지 않으면은 다른 변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변수가 아니라 정말 그런 확률이 낮은 변수를 기대하지 않으면은 회사가 참 대단한 회사인 거죠. 그런 거 말고는 워낙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 언급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룸버그도, 세상에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블룸버그도 이거를 테슬라 편을 들더라고요.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까지 블룸버그를 여러 번 읽어보면은 대부분 매스미디어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고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GM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 GM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발 GM이 잘 되라 거의 뭐 기도하는 수준인데요.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걸 정말 이렇게 잘 정리해 줬더라고요. 예전에 GM이 전기차에 부응을 할 뻔 했었죠. EV1이라고. 그거를 이제 키란 회사인데, 요 부분이 정말 와닿았는데, 그러니까 텍사스로 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켈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하는 주입니다. 거기에 정말 유일무이한 자동차 제조회사에다가 제조를 이렇게 이끌어본 게 테슬라가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보통 소프트웨어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프트웨어는 예전에 제가 AI 특허나 이런 것들 보면 미국이 거의 전 세계 반 이상을 먹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할 거면 미국에 남고 하드웨어를 할 거면은 이제 제조 강국인 이제 아시아로 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반이 상당히 깔려있기 때문에 학계나 이런 데 보더라도 미국이 어떤 AI적인 측면에서 뭐 추격 당하겠죠. 근데 그게 근시일엔 절대 안 온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제조, 그런 걸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이게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정작 민주당의 그런 텃밭인 그런 데서 테슬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통령은 지금 테슬라를 언급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그냥 자기 재선되는 거 그냥 게임 티어리고 내가 그냥 재선되는 거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표만이 얻는 거 그냥 전통에 그런 거 없는 거죠. 분명히 캘리포니아를 챙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캘리포니아도 이러다가 민심이 이반하는 거 아닌가. 아직 뭐 그러기에는 너무 멀지만 뉴욕 같은 경우는 원래 뉴욕도 전통적으로 민주당인데 이번에 보면은 6대 4 정도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4 정도는 공화당이고 그리고 뉴욕도 업스테이트 가면은 완전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맨하탄이나 시티 정도나 민주당이지 롱아일랜드 쪽도 좀 더 시골 사이드는 완전히 공화당으로 돌아서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요즘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이제 전통의 그런 텃밭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챙겼으면 그러니까 정작 캘리포니아라는 본산에서 테슬라가 얼마나 잘했는데 거기 민주당 텃밭인데 거기서 나온 대통령이 언급을 안 한다. 아쉽긴 매우 아쉽습니다. 현 상황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